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좋든 싫든 편리하든 불편하든 모두가 거의 강제로 또 자동으로 쓰고 있는 메신저가 있죠. 바로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된 상황인데,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이 앱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를 대폭 늘리면서 국민 메신저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카카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했던 기능을 하나씩 추가로 내놓고 마음 돌리기에 나섰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것저것 그 카카오톡 메뉴판에 뭔가가 새로 늘긴 했더라고요. 네, 카카오톡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광고 넣을 계획이 없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최근 뜻을 바꿔서 대화 목록 창에 배너 광고를 삽입했습니다. 카카오톡 전면 상단에는 광고가 위치했고 생일인 친구 목록에 표시되는 날짜들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쇼핑과 선물하기 관련 기능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톡 내 광고 톡비즈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서 매출 효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카오는 앞으로도 광고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오픈 채팅방에도 광고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네, 당장 이득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채팅창 위에 끊임없이 뜨는 광고에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비스 체류 시간 기준으로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98%에 달하는 카카오톡이 각종 광고와 기능들로 점점 무거워지면서 불만도 늘고 있는데요. 월간 이용자 수는 2년 전 4,566만 명에서 지난달에는 4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없애는 방법이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심지어 차단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왔습니다. 네, 요즘은 유료 구독을 해서라도 광고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들은 유료 구독 상품으로 광고를 생략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죠. 카카오톡 입장에선 광고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아무래도 풀어야 할 숙제인 건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앞선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시작한 뒤에 검색 점유율이 50%대로 떨어졌고 이때 구글이 30%대로 치고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또 요즘 경쟁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숏폼 중심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워낙 인기가 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카카오가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용히 채팅방을 나가는 기능을 도입해서 많은 이들의 환호를 샀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가지고 있거나 전화번호에 검색해서 친구 추가를 시도해도 친구 추가가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업데이트한 이용자에 뜨는 사람의 경우 카카오톡 설정의 내 프로필 관리 영역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전화번호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불편한 점들도 많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번호만 알면 누구나 카카오 프로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좀 컸는데요. 앞으로는 원치 않는 상대가 친구를 추가하거나 피싱과 스팸 등 불필요한 메시지로부터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24시간 동안만 게시글을 보여주는 펑 기능도 도입했는데요.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이 이런 소통 기능도 더 충실하게 개선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 SNS라는 입지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광고가 늘더라도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하지만 자꾸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좀 기반 투자 같은 기본에 소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 반영하면서도 기술적인 오류까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든 지나친 건 아니야만 못한 법입니다. 사업의 수익성은 키우면서도 또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균형적 방안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도 알아볼까요?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좀 그냥 보내면 아무래도 살짝 무뚝뚝하게 느껴질까 뭐 좀 고민도 되고 받는 사람도 혹시 이 사람 기분 안 좋은가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귀엽고 다양한 표정이 담긴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이모티콘 관련 구독 서비스도 구글이냐 애플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자, 이모티콘 하면 뭐 세대의 불문, 성별 불문 모두 기본적으로 몇 개씩은 구매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자신의 개성을 살린 이모티콘을 찾다 보니 한 개에 몇천 원짜리 이모티콘 시장이 쑥쑥 커져서 10년 동안 수익이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시 2년 동안 누적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모티콘을 살 때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결제 수수료가 벌써 몇 년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을 살 수 있는 서비스마다 가격이 각각 다른 거네요. 네, 앱을 살 수 있는 서비스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 세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내려받고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요금을 살펴보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는 5,700원, 앱 스토어는 6,900원, 원스토어 3,900원입니다. 앱 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의 가격이 최대 77% 차이가 납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앱을 내려받는 곳의 결제망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라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이 최종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참 많은 앱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모두 애플이 더 비싼 걸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과 애플 등의 플랫폼에 따라 같은 앱에서 같은 상품을 살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인기 앱 18개에서 파는 상품 84개가 대상이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애플이 2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이 26,396원, 원스토어는 24,214원이었는데요. 가장 싼 원스토어 가격을 기준으로 애플은 평균 10.3%, 구글은 9% 비싼 겁니다. 네, 이런 구글과 애플의 결제 수수료 논란 사실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 차이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6%는 같은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구글 대신 원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무조건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품을 사게 한 정책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결제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했는데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로선 소비자가 하나하나 더 싼 결제 가격을 살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